이번 챕터에서는요, 자신감과 인식, 이 두 가지 아주 흥미로운 심리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사람들이 어떻게 확신을 얻는지, 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지, 그 뒤에 숨겨진 심리적 과정들, 이걸 좀 들여다볼 텐데요. 빌 게이츠의 젊은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, 뭐 확증 편향, 손실 회피 같은 개념들까지 쭉 훑어보면서요, 결국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 새롭고 어쩌면 좀 재미있는 관점을 얻어가시는 게 목표입니다. 자,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먼저 그 빌 게이츠 이야기, 이걸로 시작하죠. 1977년이면 정말 젊었을 텐데 거대 기업 IBM을 만났을 때요. 이게 단순한 뭐랄까 젊은 패기 그 이상이었던 거죠. 그렇죠. 당시 IBM은 뭐 하드웨어가 중심이었잖아요. 근데 게이츠는 소프트웨어,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미래 가치를 딱 본 거죠. 네. 그러면서 제가 IBM을 1등으로 만들어드리겠다. 이렇게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? 대단한 배짱이랄까? 통찰력이죠. 네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기대 효과예요. 저기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. 실험 진행자가 참가자에 대해 얼마나 기대를 하느냐, 이게 평가에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. 아주 높은 기대를 받은 참가자들은 평균 8.1점, 반대로 낮은 기대를 받은 쪽은 7.0점. 차이가 꽤 나죠.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보느냐, 그 기대치가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심지어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군요. 네, 맞습니다. 우리가 가진 기대가 일종의 렌즈 역할을 하는 셈이죠. 그럼 빌 게이츠의 경우도 IBM 사람들이 그의 젊음이나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뭔가 이 친구 대단하다, 이런 기대를 느꼈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봤을 수도 있겠네요. 뭐 근데 우리는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잖아요. 이게 또 문제죠. 한쪽엔 고급 치즈, 다른 쪽엔 역겨운 냄새라고 미리 알려줬더니 묘사가 완전 달랐다는 거. 네, 바로 그겁니다. 결국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을 확인한다. 이 말이 딱 맞는 거죠. 이게 뭐 뉴스 볼 때나 SNS 할 때도 정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. 내 생각과 비슷한 글에는 좋아요 누르고 다른 의견은 불편하고 다들 그러시죠? 그렇죠. 이게 심해지면 자기 능력을 좀 과대평가하는 과신어로 이어지기도 쉽고요. 과신. 네, 많은 사람들이 실제보다 자기가 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. 뭐 자신감은 중요하지만 근거가 부족한 과신은 좀 위험할 수 있죠. 자동차 정비 미루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?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? 핵심은 자신감만 내세울 게 아니라 실제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. 뭐 이런 거군요. 정확합니다.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뢰죠. 근데 또 의외였던 게 오히려 솔직하게 나 이거 잘 모른다, 도와달라, 이렇게 약점을 인정하는 게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요. 네, 그럴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현수교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. 그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만난 사람한테 더 호감 느끼는 거요? 네, 맞아요. 같이 좀 긴장하거나 강렬한 경험을 공유하면 유대감이 높아지는 거죠. 취약성을 공유하는 것도 비슷할 수 있어요. 흥미롭네요. 그리고 프라이밍 효과라는 것도 있었죠. 살짝 던지는 말이나 질문이 상대방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. 네, 이것도 아주 미묘하지만 강력한 효과죠. 면접 상황을 예로 들면 그냥 가장 큰 책임 맡았던 경험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것만으로도요. 지원자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감이나 성과에 대해 더 집중해서 생각하고 말하기 유도할 수 있거든요. 작은 단서가 큰 영향을 주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리고 사람들이 결정을 내릴 때 손실 회피 심리,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. 네, 아주 중요합니다. 얻는 것의 기쁨보다 같은 크기라도 잃는 것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거. 그래서 변화를 꺼리고 그냥 지금 이대로 있자, 현상 유지를 선호하게 되는 거고요. 맞습니다. 실수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깊을 수 있어요. 인정했을 때 뭔가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요. 심지어 겸손함조차도요. 어떤 맥락에서는 매우 자주 관찰되는 자기 과시의 한 형태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. 겸손이 자기 과시라고요? 좀 의외인데요? 그러니까 살짝 자기를 낮추면서 오히려 상대방이 아니다, 당신 대단하다 이렇게 말해주길 바라는 뭐 그런 심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. 하하, 그렇군요. 스타벅스가 이런 사람들의 두려움, 그 FUD라고 하죠. Fear, Uncertainty, Doubt. 이걸 잘 공략한 사례라고요. 네, 맞아요.
커피 영어 너무 어렵고 뭘 시켜야 할지 모르겠고 맛없으면 어떡하지? 이런 불안감이요. 그렇죠. 스타벅스는 딱 그걸 알고 주문 시스템 단순화하고 편안한 분위기 만들어서 그 장벽을 낮춘 거잖아요. 네, 사람들이 최악의 선택만 피하고 싶다는 그 심리를 잘 이해한 거죠. 마지막으로 이 현직자 우위 현상. 이것도 재밌더라고요. 사람들은 그냥 익숙한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선거에서도 현직 의원이 유리하고 회사에서도 기존 담당자나 방식이 좀처럼 안 바뀌는 경우가 많죠. 면접 볼 때도 이게 적용된다고요? 지원자 입장에서는 넘어야 할 벽이네요. 그쵸. 면접관은 아무래도 기존 직원들과의 조화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지원자에게서 혹시 모를 위험 신호나 부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럼 지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일단 철저한 준비는 기본이고요. 침착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게 중요하겠죠. 그리고 너무 딱딱하게 가기보다 뭐랄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. 같이 좀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. 자신감을 보여주되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신뢰를 주는 것. 이게 핵심이겠네요. 정확합니다. 준비된 모습이 중요하죠. 네.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챕터들은요. 자신감, 기대, 확증 편향, 손실 회피, 또 익숙함 선호 같은 이런 심리적 요인들이요.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지에 정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. 단순히 이런 개념들을 안다는 걸 넘어서 아, 이게 이렇게 작동하는구나.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지금 여러분 삶에서 내리고 있는 중요한 결정이나 혹은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에서요. 혹시 나 자신의 확증 편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을까? 하고 말이죠. 정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